남편 불륜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다. 그리고 동맹을 제안했다. 세 사람의 비밀, 두 여자의 선택,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질문.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제3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삶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쓰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바꿔놓은 세계. 어떤 이야기들은 시작부터가 이미 끝을 암시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볕이 좋고 바람이 살랑이던 날. 경자씨 가명 62세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두부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인생이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35해를 함께 산 남편 영수씨 가명 65세는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갔고 막내딸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고 창밖에는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경자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자씨 맞으시죠?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영수씨 아시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경자씨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어요. 아니, 세상 모든 냄새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박미선 씨 가명 54세. 그녀는 경자 씨의 남편 영수 씨와 2년간 관계를 이어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당신 편이에요.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 감정이 뒤섞입니다. 분노, 호기심, 연민, 그리고 묘한 긴장감.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저 여자는 왜 아내에게 전화를 건 걸까?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남편은? 그런데 잠깐 우리 함께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흥미로운 것은 세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거울을 들이대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제3자의 눈으로 차분하고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난도 섣부른 판단도 없이.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애처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인한지를 함께 느껴보면서요. 제1장. 세 사람의 초상화. 경자씨 35년을 버텨온 여자. 경자씨를 알기 위해서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8살의 경자씨는 당시로서는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23, 4세 결혼할 때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고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동료들과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 시절의 경자씨는 꽤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씨를 만났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첫 번째 선을 보고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영수씨가 웃으며 건넨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첫 번째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뻔한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고. 결혼 후 경자씨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큰아들, 둘째 딸, 막내딸까지 셋을 키우며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자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딸이 중학교 다닐 때 경자씨는 딸 몰래 검정고시를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부엌 식탁에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경자씨는 조용하지만 속이 깊고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해온 사람.
결혼 35년 동안 영수 씨가 특별히 잘해줬느냐고 물으면 경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되게 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산 거죠, 뭐. 그게 결혼 아닌가요?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이 녹아있을지. 영수 씨 60대 남자가 찾고 있던 것. 영수 씨는 흔히 말하는 그럭저럭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몇 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다 회식이다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에 불만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퇴직 후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가끔 산에 가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집에 있으면 경자 씨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데 30년을 따로따로 살다 보니 대화가 없습니다. 뭘 얘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그 즈음 영수 씨는 동창 모임에서 박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동창의 지인이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봤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미선 씨는 영수 씨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퇴직 후 허탈하다는 이야기,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젊었을 때 못다한 꿈 이야기들. 경자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30년을 살다 보면 서로의 말이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영수 씨가 뭔가 말을 꺼내도 경자 씨는 이미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영수 씨는 말을 마저 잇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영수 씨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을 잃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평생 일 속에 자신을 묻어두다가 갑자기 텅 빈 시간 앞에 놓인 남자들이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영수 씨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공유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오는지. 박미선 씨 가장 복잡한 인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박미선 씨입니다. 그녀는 54세. 한 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12년 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카페가 꽤 잘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모도 단정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녀는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단순한 악인이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와 결핍과 상처 속에서 행동합니다. 박미선 씨의 경우 그녀가 나중에 경자 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영수 씨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 상대였다고.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남자가 주변에 없었다고. 영수 씨는 성실하고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이 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2년이 됐을 때 박미선 씨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나쁜 여자를 자처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상황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미선 씨에게 따뜻하게 대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만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뭔가. 박미선 씨는 그 질문을 점점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영수 씨에게만 말해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달래고 설득하려 들 것이고 자신은 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경자 씨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2장. 전화의 속내 동맹이란 무엇인가? 박미선 씨가 경자 씨에게 전화하며 꺼낸 말, 우리 같이 손잡읍시다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심합니다. 저 여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아내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남편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수작 아닐까?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의심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박미선 씨가 경자 씨에게 제안한 동맹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영수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 둘째, 그 과정에서 영수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을 하면 경자 씨에게 증거를 제공하겠다. 셋째, 경자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혼이든 용서든 자신은 방해하지 않겠다. 넷째, 단 한 가지만 부탁한다. 자신을 단순히 나쁜 년으로만 봐주지 말아달라. 이 네 번째 부탁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나쁜 년으로만 봐주지 말아달라. 여기서 박미선 씨의 심리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 하지만 그 잘못이 그녀 인생 전체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54년을 살면서 그녀는 나름의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힘든 결혼을 버티다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카페를 차려 자립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쁜 여자 하나로만 기억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자 씨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외로웠다. 나도 실수했다. 나도 이 상황이 싫었다는 것을. 이것이 그 전화 한 통 안에 담긴 박미선 씨의 복잡한 내면이었습니다. 제3장. 경자 씨의 내면 62년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전화를 끊은 후 경자 씨는 얼마 동안 주방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타지 않을 정도로 약한 불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봄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자 씨의 첫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가 가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챙겼고 어쩐지 외출이 잦아졌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갱년기가 남자한테도 온다고, 퇴직 후 허탈해서 그런 거라고.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되면 선택을 해야 하니까. 62년을 살면서 경자 씨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었다면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남편이 섭섭하게 굴어도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그렇게 모른 척 참은 척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지. 그런데 이번엔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경자 씨는 그날 저녁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 제육볶음, 깍두기. 영수 씨가 들어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낯선데 나는 35년을 이 사람과 살았구나. 그날 밤 경자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파도. 배신감. 배신감이 처음부터 왔냐고 물으면 사실 배신감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각 자체가 마비됐다가 밤 11시쯤 됐을 때 갑자기 배신감이 쏟아졌습니다. 35년. 35년이라는 세월. 경자 씨가 혼자 감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시부모님 병원을 모시고 다닌 것, 아이들 학교 문제로 발뛴 것, 남편 술 마시고 들어오면 소주 냄새 맡으면서 신발 정리한 것, 명절마다 시댁에서 이틀씩 일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나는 뭘 바라고 살았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 아니었나? 아니면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믿음 하나?
그 믿음이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도. 자기의심. 배신감 다음에는 자기의심이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생각은 피해자에게 불공평합니다. 잘못한 건 영수 씨인데 왜 경자 씨가 자책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입니다. 내가 너무 지루했나?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잔소리가 너무 많았나? 내가 예뻐지려고 노력을 안 했나? 이 자기 의심의 파도가 사실 분노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파도. 현실적 계산.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경자 씨는 냉정하게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혼? 62세에 이혼? 35년을 살고 이혼하면 나는 무엇이 남는가?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일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알면서도? 박미선 씨와의 관계가 끝난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아니면 영수 씨에게 직접 대면할까? 당신이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거냐고. 경자 씨는 새벽 3시에 이 생각들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박미선 씨를 만나야겠다. 제4장. 두 여자의 만남. 열흘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장소는 경자 씨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오전 10시. 평일이라 한산한 시간. 경자 씨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경자 씨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미워해야 하나, 그냥 봐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박미선 씨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화장은 옅었습니다. 경자 씨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박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뭐예요? 그리고 박미선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꺼낸 이야기들은 경자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그리고 왜 끝내려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자 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그 부분에서 경자 씨는 잠깐 손을 들어 박미선 씨를 막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박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선 씨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자 씨한테 연락한 건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혼자 끝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그 결과를 직접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 얼굴을 보지 않고는 도망치는 것 같았거든요. 경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짓을 했지만 도망치지 않으려는 사람. 경자 씨는 그 사람을 단순히 밉다고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이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오갔습니다. 경자 씨는 박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박미선 씨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오히려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네. 경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면서도 했구나. 그게 더 나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그리고 경자 씨는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솔직하게. 박미선 씨가 답했습니다. 끝내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던 삶은요? 잠깐의 침묵.
함께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삶이요. 근데 그게 남의 남편이어선 안 되잖아요. 경자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안 되죠. 이 만남이 끝날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적대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밀감도 아닌 어떤 공통된 슬픔 같은 것. 두 사람 다 영수 씨라는 한 남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식과 내용은 달랐지만 한 사람은 배신당한 아내로 한 사람은 출구가 없는 관계에 갇힌 여자로. 경자 씨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하필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혼자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박미선 씨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당신이 궁금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남자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직접 말하지 않으면 제가 나쁜 기억만 남길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을 당신이 모르는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5장 경자 씨와 영수 씨의 대면. 박미선 씨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 경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앉고 있지 않겠다고. 영수 씨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경자 씨가 TV를 껐습니다. 영수 씨가 당황해서 쳐다봤습니다. 왜? 경자 씨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어. 그리고 경자 씨는 박미선 씨와 만났다는 것, 전화가 먼저 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자 씨는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영수 씨는 처음에 부인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 하지만 경자 씨가 박미선 씨와의 대화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영수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나한테 뭘 원해? 용서? 아니면 이혼? 영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아. 그럼 용서를 원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경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 해. 영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원해? 경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 변명 말고. 변명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그게 나한테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문제인지. 그걸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해. 그게 먼저야. 그것이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눈 가장 솔직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6장.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숨기는 것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경자 씨와 영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황혼이혼, 즉 60대 이후의 이혼율이 최근 1015년 사이에 얼마나 급격히 증가했는지. 예전에는 이혼이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4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들이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공부하는 법, 일하는 법, 밥 먹는 법, 운전하는 법. 하지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줬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버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 서로의 필요를 표현하는 법, 변화하는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대처할 도구가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법도 모르면서 자동차를 오래 모는 격이라고 할까요? 시니어 세대 결혼의 특수성. 여기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결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60대 이상 분들의 결혼은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중매나 집안끼리의 연결로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살림하고 돈 벌어야 하는 현실이 닥쳤습니다. 낭만적인 감정을 키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생존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것이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고 이혼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낙인이었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부부들이 50년, 6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진정으로 모릅니다. 서로의 꿈을 모릅니다. 서로가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 어떤 것에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퇴직 후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게 됐을 때 그 낯설미 얼마나 클지. 어떤 의미에서 노년은 두 낯선 사람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라진 역할, 사라진 자아. 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영수 씨가 바람을 피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퇴직 후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인 영수로 살았습니다. 직책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회의가 있고 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것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자 씨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고 자신만의 친구들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맡아온 역할이 사라졌을 때 오는 정체성의 위기.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음주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영수 씨의 경우처럼 외부에서 존재 확인을 찾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람을 피운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 맥락을 이해해야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경자 씨의 외로움. 그리고 경자 씨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웠습니다. 35년을 살면서 경자 씨는 자신을 마모시켜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막내딸이 독립하고 난 후 경자 씨는 이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갱년기도 왔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누군가 진심으로 어때? 요즘 어때?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 경자 씨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도 외로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쩌면 이 결혼의 균열이 자라온 토양이었다는 것을. 제7장. 박미선 씨의 선택이 가르쳐주는 것. 이 이야기에서 박미선 씨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쉬운 방법은 그녀를 단순히 나쁜 여자로 규정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퍼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부남과 관계한 여자, 가정을 파괴한 여자. 하지만 잠깐 그 단순한 규정 앞에서 멈춰봅시다. 박미선 씨가 경자 씨에게 연락한 것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쉬운 길은 그냥 영수 씨와의 관계를 혼자 흐지부지 끝내고 경자 씨는 모른 채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박미선 씨에게 더 편하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미선 씨가 나중에 경자 씨에게 말한 대로입니다. 당신을 모른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미선 씨 나름의 도덕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 잘못의 피해자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황을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박미선 씨가 한 일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 잘못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망치는 사람과 마주하는 사람. 박미선 씨는 마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동맹이란 실제로 무엇이었나? 박미선 씨가 처음 제안한 동맹이라는 단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경자 씨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 무슨 전쟁도 아니고 동맹이라니.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맹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경자 씨가 박미선 씨를 단순히 나쁜 여자로만 보지 않겠다고, 박미선 씨가 경자 씨를 어리석은 아내로만 보지 않겠다고, 두 사람 다 이 상황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로서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하겠다고. 그게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은 어떤 의미에서 영수 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가 각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제8장. 경자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은 지금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경자 씨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강한 의견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런 남자와 어떻게 계속 살아? 무슨 이혼이야 62세. 35년을 살았는데. 그냥 살아야지. 두 의견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경자 씨가 해야 하는 결정은 이혼이냐 용서냐의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자 씨가 진짜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 3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질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남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를 해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자 씨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영수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다른 하나는 변화. 구체적인 변화. 우리가 어떤 부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노력. 영수 씨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30년을 말하지 않고 살았으니 갑자기 속마음을 꺼내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했습니다. 경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외로워. 나 이게 힘들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말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영수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약속대로. 영수 씨가 연락을 시도했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아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경자 씨와 박미선 씨는 그 이후 한 번 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박미선 씨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사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줘서. 경자 씨가 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9장.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래 함께 살았다는 것이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수 씨는 30년 동안 경자 씨와 살면서도 경자 씨가 어떤 것에 외로움을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경자 씨 역시 영수 씨가 퇴직 후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서로를 모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사이니까. 30년을 살았으니 더 알 것도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60대의 영수 씨는 30대의 영수 씨가 아닙니다. 62세의 경자 씨는 28세의 경자 씨가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어제의 기억으로 박제해 놓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어때? 진짜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자신에게 충분히 솔직한가? 경자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그녀가 어느 순간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여자는 씩씩해야 한다고,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외로운데 외롭지 않다고 하고, 힘든데 괜찮다고 하고, 섭섭한데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으로, 아니면 관계의 균열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용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자 씨가 영수 씨를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물으면 경자 씨 자신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가끔 생각나고 가끔 아픕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내 현재를 인질로 두지 않는 것. 경자 씨가 영수 씨와 계속 살기로 한 것이 용서의 결과인지, 용서는 아직 진행 중인지, 그것은 외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자 씨만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자 씨가 용서를 선택한 것은 영수 씨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복잡하게 볼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박미선 씨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쉽습니다. 나쁜 여자, 가정을 파괴한 여자. 하지만 복잡하게 보면 그녀도 결핍 속에 있었고, 외로움 속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면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단순하게 흑백으로만 보면 우리 자신도 단순하게 봐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실수하는 존재이니까요. 복잡하게 보는 것이 더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노년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로 상대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어떤 이기심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또는 이상적인 노년의 사랑은 다르게 생깁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두는 것. 내가 필요 없을 때도,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는 것. 경자 씨가 영수 씨에게 요구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 지금의 나를 봐달라는 것. 그리고 함께 변화해달라는 것. 노년의 사랑은 어쩌면 함께 변화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굳어진 방식을 깨고 서로에게 다시 열리는 것. 제10장. 우리 각자의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자 씨, 영수 씨, 박미선 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경자 씨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색해진 우리 각자 안에 영수 씨의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막막함. 우리 각자 안에 박미선 씨의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혼자였거나 오래 이해받지 못했거나 그 감정들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우리가 각자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래 함께 산 배우자라도 오늘 이런 말을 건네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당신은 어때? 진짜로. 뻔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나는 요즘 뭐가 힘든가? 뭐가 외로운가? 뭐가 그리운가? 이 질문들을 일기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판단을 조금 늦추세요.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보다 잠깐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여유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변화가 더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곧 나 자신인 것 같아서.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자 씨가 62세에 남편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한 것처럼. 다섯째,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면 그 감정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도록 두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에필로그. 봄은 또 온다. 경자 씨와 영수 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날이 있고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색해도 서툴러도. 영수 씨는 요즘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가 권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라고. 경자 씨 자신도 동네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때부터 원했던 글 쓰는 것. 두 사람이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것을 가지면서 가끔 함께 산책하고 가끔 함께 밥 먹고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아가는 결혼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박미선 씨는 서울에 잘 정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고, 아들 가까이서 살게 됐다고. 경자 씨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경자 씨의 경우처럼 세상을 흔들어 놓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화를 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가 선택한 것은 정면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선 씨를 만난 것, 영수 씨와 대화를 시작한 것,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한 것,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 62세에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하지만 인생에서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하기에 늦은 날이란 없습니다. 솔직해지기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봄은 또 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